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강남문화재단의 김소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연 기획이랑 지금 공연 행정 쪽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올림픽 공원의 뭐 체조 경기장이랑 뭐 이렇게 콘서트 쪽 메인이고요. 뭐 체조 핸드볼, 우리금융아트홀 이렇게 베뉴 6개 정도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쪽 뭐 대관 심사랑 뭐 공연장 운영 그리고 공연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홍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극단 작은 곰의 오연재입니다. 극단 작은 곰은 강남구 일원동에 연습실 겸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학로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지만 강남구 일원동에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부대표인데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가 박재영이고요. 저는 연극, 뮤지컬 그렇게 작품 쓰기도 하고 직접 연출하기도 하고 또 교육예술로 해서 학교에서 연극, 뮤지컬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하고 있는 김관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은 사라진 학동사거리에 있던 유시어터 상임 연출을 맡았었고 처음 극장 지어질 때부터 폐관할 때까지 제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얘기부터 시작해서 라떼는 얘기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얘기 좀 드리면서 지금 대학로에서 계속 활동하고 작품 올리고 있습니다. 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넷돌의 대표 노윤정이라고 합니다. 대학로에서 계속 공연을 올리고 있었고요. 올해 초부터 강남에 있는 작은 토극장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서 앞으로 강남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로에서 연극 초선의원 공연 지금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배우 서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어떤 얘기를 막 뎁스 있게 할지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드리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오시게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진행하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총 8회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강남 구민들과 그리고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강남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혹은 강남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구민, 문화예술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총 8회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앞서 1회랑 2회는 이런 곳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서 이 본인들의 생각들을 얘기해주는 시간을 2회차를 가졌고요. 오늘부터 7회까지는 각 장르별로 종사하시는 분들과 관련이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강남에서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좁혀지지 않고 거시적인 주제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저희가 청취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편안하게 개의치 마시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내년이나 더 장기적으로 강남문화재단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강남의 구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첫 주에는 강남의 문화협력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강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낯선 공간, 바쁜 도시, 많은 유동인구, 유흥, 맛집, 핫플레이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 양지천이나 이런 곳들 그리고 강남역도 걷기 좋은 그 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예술, 청정공원, K-팝 그리고 고급지단 하지만 정보와 공간의 접근성은 부족하고 이런 강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의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구민들이 해주셨고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구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문화가 무엇일까라는 얘기에는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장벽이 없이 부담 없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스며드는 음악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공간 그리고 버스킹의 도시 이런 것들 이제 강남에 대해서 원하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홍보의 부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짧고 강렬하게 강남에서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어떤 클래식 공연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을 인터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뭐 이런 홍보가 되거나 이런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활용으로는 직장인 동아리 활성화나 참여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첫 주자에 모인 국민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은 그러면 강남이라는 곳에 지역 문화가 있을까? 국민들이 순수한 국민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강남이라는 곳이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자, 강남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약간 양반된 의견이 되게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고 뭐든 다 있을 것 같고 아름다운 미관, 뭐 좋은 체육시설, 알고 보면 즐길 거리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문화예술을 우리가 향유하기 좋다. 하지만 또 반대의 집단들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일하는 도시고 일이 끝나면 나는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밤문화밖에 없다. 그리고 왠지 강남이라고 하면 뭔가 비싸고 이럴 것 같아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내가 여기에서 즐기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강남이라는 곳에서 문화적으로 너네는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강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 가이드가 되는 것들, 사람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밖의 얘기로는 상징성 있는 뭐 다른데 이제 뭐 예술의 전당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상징성 있는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 전후에 즐길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공연장을 가면 그 공연장에는 공연장만 보고 바로 돌아와야 한다. 아무것도 즐길 거리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뭐 민과 관이라고 했을 때 관의 역할들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홍보 그리고 지원 공간의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남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지원금이나 소규모 이벤트 그리고 문화 역할, 예술에서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관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해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얘기들을 저희가 먼저 들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셨으니까 강남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은 뭔지 예술단체의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관계자로서 또 예술을 하시는 분으로서 강남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바라봐지는 곳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영일 선생님. 네. 일단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강남의 네, 전반적으로 뭔가 사업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큰 뭐 메가 이벤트 같은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뭐 서초는 뭐 서리풀 축제, 어디 뭐 송파구는 한성 대표 축제 뭐 대표 축제들을 조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모드급의 축제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 예산을 통해서 많이 커뮤니티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남이 하는 역할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쪽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예술가들 그런 뭔가 내용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좀 그래도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뭔가 메가 이벤트성 축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하는 입장에서의 강남인데 제가 지금 작은 곰에 있기 전에 동남연극 앙상블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역삼동에 연습실이 있었고 서울예전 연극과 사람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극단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연습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했었고,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뭔가 지역에서의 활동은 없었어요. 지역과 이렇게 교류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오롯하게 그냥 공연 준비를 하는 곳이었고,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 연극하는 사람인데 나 왜 우리 동네에서 연극을 한 편도 못 봤지? 근데 제가 약간 중이 제 머리 깎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동네에서 연극을 안 보여주네. 그럼 내가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을 만들고, 강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제 제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린 미취학 대상 아이들 대상으로 뭐 낭독을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정기 낭독 공연을 계속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편 정도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어린이 대상의 낭독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날만 하면은 코로나 터지고 또 이제 좀 괜찮을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 데리고 어딘가에 가는 게 또 되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뭐 공연을 보여주려고 해도 4인 가족 공연 보면은 10만 원 정도가 깨지는 그것도 이제 가게에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지역 내에서 동네에서 그냥 아이들 엄마들도 편하죠. 니들끼리 갔다 와 하면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옆에 또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에서 놀고 있으면은 뭐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강남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남이 그 삼성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과 이런 거 아래쪽이 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다 이렇게 뭔가 포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강남구에 살고 이런동에 살고 이러면서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특성상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이제 요구사항들, 이런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통합되지 않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뭔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족하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그냥 난 서비스 받을래가 조금 더 강한. 그래서 사실은 공연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가서 볼까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근데 일단 일원동이라는 작은 동네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만큼, 일원동에서의 활동만큼은 지금 꽤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이제 공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거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요번에 아이들 공연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극 워크숍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걸 더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누가 동네에서 이런 능력자들을 좀 찾아달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소품 만들기를 했거든요. 공연에 쓰이는 소품을 다 같이 만들자. 근데 사실은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내부에는 미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용만 하게 됐었고, 차라리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미술 능력자가 있으면 공연 전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위한 희곡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토론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뭐 발표력 향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상시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생각은 들어요. 강남구 전체를 하면은 좀 우후죽순이 될 수 있는데, 이 마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하는 입장에서의 강남은 전체는 모르겠으나 일원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름 마을 사람들이 꽤 잘 뭉쳐서 잘 굴러가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다 알고 이렇게 찾아오신 어떤 분인가요? 홍보를 일단 이런 마을넷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런 동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밴드 그리고 이제 각 반의 단톡방 네, 학부모 단톡방에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홍보 한 번, 이제 한 3일 전에 자 요번 주다 잊지 마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남쪽은 오현재 선생님, 북쪽은 노윤정 선생님이 책임지시면은 아, 그래요? 만나는데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이에서 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박재영 선생님. 네, 저는 연출가로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연출을 하면서 꼭 쓰고 싶었던 그런 극장들이 있었어요. 연출가로서 이런 극장에는 내가 작품을 꼭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남에 있었던 LG 아트 센터였습니다. 근데 그 LG 아트 센터는 사실 다른 극장들과 좀 다르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여기 자막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해외에 있는 작품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가져오면서 그런 작품들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저는 극장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고 이런 극장에서 또 초청을 받아서 해외 다른 극장들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키워왔었는데 이제 사라졌죠. 그 극장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큰 부재를 느꼈어요. 그래도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극장이다 혹은 대한민국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작품을 다루는 극장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진 게 좀 많이 허했고 또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작업 공간에 있어서 강남은 굉장히 다른 도시가 혹은 다른 구에서 따라올 수 없는 럭셔리함과 깨끗하고 클래식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같이 따라오는 게 너무 비싸요. 그렇게 되면 차비와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싸다라는 거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작업하기 공간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열악하다라고 느꼈어요. 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다른 타 지역들에 훨씬 더 많은 연습실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박재영 연출가님 말씀하셨지만 극장 공간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강남을 제외하고도 본다면은 이렇게 어떤 문화라고 하거나 문화보다 더 예술보다 높은 상위가 더 포괄적인 게 문화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인터넷망만 연결돼 있으면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많고 자꾸 이제 외국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외국 나가 보면은 컨텐츠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극장으로 가게 되고 EPL 그 경기장 가면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 꽉 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까만 옷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에서 막 축구를 막 차요. 공을 차는 걸 막 구경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밤 문화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밤 10시가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왜냐면은 가서 위험하죠. 총 맞을까봐. 그리고 정말 무섭거든요. 실제로 돌아다녀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유럽만 가, 독일만 가봐도 그렇고, 뭐, 프랑크푸르트만 가도 거기 베를린은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가면. 그러면 그런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는 목숨을 내걸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는 찾아가서 체험할 만한 콘텐츠, 술문화부터 시작해서 뭐 유흥거리도 많고 굉장히 안전한 도시이긴 맞습니다. 사실상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은 또 집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또 콘텐츠들이 많죠.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문화는 사실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이게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회가 되게 적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더 간편하게 가고 있고 내가 집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OTT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공연장까지 가서 어떤 문화를 체험하는 데는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건축물이죠. 아까 LG 아트센터 말씀하셨지만 LG 아트센터 건물은 극장을 짓기 위해 만든 건물입니다. 그렇죠. 하드웨어 자체가 극장을 짓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장을 짓는다는 공연을 짓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콘텐츠를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게끔 공간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높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유시셔터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소극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이제 건축가가 설계하기 시작했고 몇 번의 그 수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유시어터가 98년도에 공사가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참여를 하면서 있었는데 99년도에 개관을 하기 전까지 내적으로 개관하기 전까지 실내 작업이 3번 이루어져요. 수정이 돼요. 실제로 작업해보고 야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조명기를 올릴 수가 없고 허리가 무릎 연골이 다 나갔거든요. 13년 있으면서 뭐 이게 너무 힘들고 캣워크를 높이를 낮춰야 돼. 그러면 높이가 줄어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지어지고 나서 2000년도에 갑자기 난타소극장이 맞은편에 들어옵니다. 그 킹콩 있는 건물 아직도 있나요? 네. 킹콩 있는 건물 지하에 난타소극 전용관이 들어오고 또 근처에 무슨 뭐 상업용접하는 또 라이어 전용관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공연할 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높이가 이미 낮아요. 왜냐면은 처음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이게 극장 연구다, 콘서트홀 연구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가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되게 권위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습니다. 그러나 LG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이미 그 안에 극장이 들어갈 거를 예측을 하고 상부에 올릴 걸 계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미 컨텐츠를 고민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맞춰서 그 하드웨어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하드웨어 지어놓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하니까 공간들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런 공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강남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간담회를 와서 이제 우리 김소연 이제 팀장님 예전에 몇 달 전에 할 때 강남에도 이런 스튜디오가 몇 개가 있는가라고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몇 개였죠? 등록된 것만 36개. 네, 등록된 것만 36개가 있고 거기 이제 스튜디오로 되어 있지만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거기서 실제로 공연법상으로 따져서 건축법상 따져서 따지면 6개밖에 안 되는 거죠. 방화 출입문이나 안전법 때문에 통로가 2개가 있어요. 이걸 맞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 6개 중에서 6개도 사실은 높이가 되는 무용 전용관 하나가 있죠. 뭐 정확하게 아실 분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도 상당히 낮은 층고를 갖고 있죠. 근데 연출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조명기를 많이 다는 이유는 뭡니까? 천장이 낮아서죠. 천장이 낮는데 그거는 이렇게 높은 천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공간이 창고형 같은데 그냥 객석만 많이 깔고 관객들만 부르면 되라는 이상한 발상을 한 거죠.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또 강남 문화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이 클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는 곳인 거죠. 여기가. 이미 이 활동을 많이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는 많이 몰렸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대학로나 홍대처럼 되는 건데 강남은 이미 땅값이 너무 높고 임대료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저기서 임대할 수 있고 혹은 그 건물의 건물주이신 분들이 이 스튜디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분들을 정말 활성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엄청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죠. 그게 강남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뭐 이렇게 구분이 없이 국경도 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더더욱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대학로에 너무나 밀집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복잡복잡 그 중에서도 좀 좋은 공연장은 1년 초반에 이미 다 대관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사실 피로감이 있고 극단들이. 그리고 저는 생각에 대학로는 너무 좁고 서울에서 각 구에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강남으로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우연이었어요. 다만 어쨌든 강남의 공연장을 하나 소개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100%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강남에서 소극장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저도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유시어터나 있던 공연장들은 다 없어졌고 저도 예전에는 뭐 지인들 공연을 강남에 좀 보러 왔었는데 그 공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소극장 공연이 지금 강남에서 다 사라진 이유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강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도전하고 싶어서 일단 들어오긴 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제가 그 이 뒤통수를 맞지 않은 상태라 아직은 제가 이런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강남에도 뮤지컬이나 뭐 이런 대형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작은 소극장 보면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하는 거 분명히 원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그것을 다만 몰라서 그리고 너무 대극장 공연만 보시다 보니 소극장 공연의 그 쫀득한 그 맛을 아직 모르시는 관객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는 너무 재미없는 연극을 보다 보니 연극은 재미없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많은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여기 창작자 입장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관과 이제 저희 민간 저희 극단들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서 소극장 연극을 다시 부활을 시켜보는 것을 여기 모이신 분들이 협업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 소극장들을 스터디하면서 작년부터 좀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의 공연장이 있는데 이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왜냐하면 그냥 극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서 컨텐츠가 없는 거. 두 번째로는 뭐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으니까 그에 맞는 돈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좋은 공연장들을 그러니까 어떤 극이나 콘텐츠를 문화예술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없앨 수는 없으니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창원 선생님은 좀 시각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 배우의 입장에서 또 이런 강남을 보는 것들은 어떠세요? 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연기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것도 강남이었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것들, 에이전시 다니는 것들 다 강남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들이 많이 접근성도 많고 한데 배우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베가마톨에서 여도라는 연극을 보긴 했는데 그 극장이 연극을 올리기에 적합한 공연장인지란 의문도 들었고 강남권에 있는 극장들은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극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높은 임대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가 있겠고 그래서 소극장이 좀 없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홍보적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학로는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지나다니면서 그 뮤지컬 연극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강남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공연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배우지만 저는 극단 아랫대에 소속돼 있어요. 거기 소속되면서 공연장 지원 사업 같은 거라든지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홍보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강남에 왔을 때는 홍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강남보다는 그래도 대학로, 그래도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강남구에서 제가 뭔가를 수행할 때 혹은 할 때 어려운 점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많은 말씀 해주시는 게 사실 종로, 대학로에 가면은 그 극장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면 언제나 누구나 거기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강남에도 꽤 많은 극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올리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이게 이 홍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도 사실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경우 노인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들었던 게 유시어터 처음 만들고 나서 목표를 잡았던 게 소극장이 없었어요. 강남에 없고 처음으로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LG아트센터가 지어졌으니까. 근데 맨 처음 지어놓고 했던 게 그럼 대학로에 있는 관객들을 유입시켜야 된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남까지 넘어오는 사실 301번 버스 타면 바로 앞에 내려오거든요. 301번 타고 정확하게 40분 정도 딱 타고 들어오면은 그 앞에 학동사거리 내릴 수 있는데 영동고등학교 앞이니까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현대 정육식당을 지나가야 되죠. 그런 좀 안 좋은 좀 이렇게 좀 걸으면서 그 전화만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런데 왜냐면 너무 뜬금없는 공간에 소극장이 하나 있는 거죠. 소극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하에 층고가 7m 30이 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느냐. 뭐 그런 것도 그 무대를 2층, 3층 나눠 써본 적도 있거든요. 하면서 일부러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떤 연극을 만들고 작은 뮤지컬들을 만들고 할 때도 상당히 좋은 평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찾아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라서 한때는 그래서 뮤시어터에서 작은 연극들을 좀 만들어보는 게 소원인 연출가들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 높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하고 싶은 조명 효과라든지 영상 효과를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이제 서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할 수 있는 인원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노윤정 선생님 말씀하신 뭔가 이렇게 고품격의 작품들을 되게 원하시는 관련된 많은 게 주민들 분포도를 딱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학대형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극을 올릴 때도 사실 제일 흥행이 잘 될 때가 저녁 밤에는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햄릿 같은 작품들을 명작극장식으로 햄릿 같은 걸 하고 있고 오전에는 되게 잘 공들여서 만든 어린이극을 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때가 정말 그 극장에 매일 사람이 빡빡 찼던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과 밤으로 계속. 그렇게 돌렸을 때는 사실은 극장에서 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3일에 한 번 자고 막 그랬으니까. 뭐 아시잖아요. 그 옛날 요즘 LED 안 쓰고 옛날에 다 아날로그 램프 쓸 때 심심한데 나가면은 그 기어 올라가서 다 매번 점검해서 자꾸 나가니까 뭐 그렇게 되고 매번 홍보하고 부모님도 부르는데 되게 웃긴 건 강남에 있으니까 강북에 계신 강 너머에 계신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컨텐츠에서 예를 들어 연극을 한다 그랬을 때 고전이나 명작들을 뭐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되게 잘만 한다면 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극장 뮤지컬들을 할 때 의외로 상당히 품격이 높은 또 다른 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위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공감이 돼서 참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술가로 바라볼 때도 단점들이 참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서 이 극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의 이런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그걸로 인한 또 홍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는 이런 관이나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움직이실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현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지원들이나 이런 행동들이 더 필요할까요? 어떤 지원? 대학로에 극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종로구는 건물을 지을 때 문화공간이 꼭 반드시 건물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로에 극장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갖고 있으려면 문화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보면은 그 대학로가 문화지구 선정이 됐죠. 그게 이제 한 2007년인가 그런데 2007년도에 종로구에서 국가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첨언해드리면은 이제 한 층을 증축할 수 있게 했어요. 내 건물 안에 문화공간, 소극장 혹은 연습실 혹은 문화의 예술에 관련된 무슨 공간이 하나라도 생기면은 그 한 층을 올릴 수 있는 고도 제한이 걸려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로구에서 그걸 되게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강남구 임대료 비싸고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남구도 그런 지원이 있으면 건물주들이, 근데 그 생활문화 동아리도 있잖아요. 강남문화재단에 그 강남공도 있고. 근데 그 초반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이렇게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FA들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저기 했을 때 다른 구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구는 건물주가 야, 내 건물 와가지고 너네 연습해, 동아리 활동해. 건물 하나를
공간을 하나 딱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강남에 그런 사람 없을까?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내주겠냐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되겠냐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노윤정 대표님하고 이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그 극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여기서 강남구에서 어떤 공연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극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대학로에 이렇게 극장들이 많고 극단들이 계속 몰리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극단들이 극장을 선택하는 어떤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관료가 얼마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극장에서 주로 올리는 작품들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보통은 워크샵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동아리 공연이 주로 올라가는 곳이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 우리는 여기서 하지 않아, 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나눴던 거는 그렇게 되면은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소극장 연극의 부활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는 곳에 과연 프로극단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할까, 그 이미지를 깰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잠깐 이제 했었고요. 서울형 창작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소극장들의 지원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강남구는 그렇게 지원을 받는 극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죠? 신청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게 극단들이 이제 강남으로 와가지고 공연을 하지 않은 그렇죠. 네. 대관료 지원 사업은 신청을 할지언정 서울형 창작극장, 근데 그 서울형 창작극장에 선정이 되려면은 이런 프로 극단들의 공연이 꾸준히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프로 극단들이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강남에는 뭔가 관객들을 모으기가 힘들고 홍보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남에서 굳이 공연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겹치고 교차되면서 강남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같은 얘기들이 사실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 근데 사실 지원을 받고 싶은 거야. 당연히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지원을 떠나서 저희가 각자 위치에서, 사실 행정가의 위치에서 혹은 연출가, 배우, 뭐 극단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은 극장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위치해서 저희가 좀 강남이 문화예술적으로 조금 더 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오늘 자리에서 조금 나눴으면 좋은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도 제가 베가마토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연극을 봤지만 그 극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연주회라든지 뮤지컬 공간으로서는 되게 훌륭한 극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강남에 중극장 이상의 규모의 콘서트홀이라든지 극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극이 올라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거를 이점으로 살려서 뮤지컬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은 좋을 것 같고, 강남에 또 신부니 오케스트라 연주단도 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뮤지컬에서 대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케스트라 연주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협업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배우가 뭐 연극만 하겠다, 뭐 뮤지컬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다양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이제 배우의 욕심이다 보니까 뭐 뮤지컬 혹은 음악극 좀 다양하게 대극장 혹은 중극장 이상의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로 조금 더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질문을 갑자기 받아서 되게 후회스러운데요. 저도 영상이 없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들 주셔서 어떻게 보면 다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고 저만 뭐 공연계 행정 쪽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 나누실 때 저희 화면을 왜 띄워주셨나 했는데 계속 저는 저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 부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강남에 살고 강남에서 활동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역할,
문화예술에서 민관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뭐 이렇게 티 자료를 넘겨주시면서 뭐 강남구민들이 여기서 강남은 뭐 이렇다 행하다 뭐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장에 대한 거를 설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저희는 뭐 공연을 만들면 관객들이고 재단 입장에서는 거주민들, 지역민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문구에서는 거의 제 생각에는 거주민이 아니라 유동인구들이 그 설문에 많이 응해서 그런 답변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니즈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한철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술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는 조금 더 광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연극과 좋은 뮤지컬이 강남에서 많이 공연되어지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럼 이 예술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확산을 시키고자 할 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연출님께서는 뭐 지금 이런돔에서 뭐 연극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들었을 때 다 직장인 뭐 커뮤니티 뭐 이런 쪽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관전 주님 말씀하셨던 뭐 오전에 어린이 그 거주민들 상대로 뭐 지역민들 상대로 어린이국가 또 뭐 좋은 공연이 있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사업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인데 그 커뮤니티가 이 지역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강남구는 어떤 인식을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동호인 뭐 이런 제안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획자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세요. 근데 또 이런 자리에서는 연극과 뮤지컬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한정짓고 말씀을 주실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커뮤니티 사업 아이디어 뭐 이런 쪽으로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원 정책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뭐 예산을 많이 확충하셔가지고 더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오는 그런 지원 정책도 좋겠지만 이런 예술가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뭐 동호회들 커뮤니티를 멘토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게 간담회를 자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고 인큐베이팅해서 무언가 커뮤니티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조금 뽑아가는 형태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무언가 또 다른 뭐 다른 지역보다 뭔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커뮤니티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저 극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저희의 창작품을 공연하는 게 우선이 되기보다는 관객 확보가 먼저라는 생각에서 제가 첫 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시민 배우들을 모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참여하기 원하세요. 연극에 참여해보기. 그리고 한번 참여해보면 그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관객이 다시 또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아봐 주시면 저희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뭐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그 극장에서 올려지는 공연을 열심히 주변 지인들 데리고 와서 관람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강남 주부 네, 주부 극장이 있어요. 모자이크라고 아직도 모자이크요? 유리구두가 유명한데. 유리구두가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주부국회 분들이 되게 참여도가 높으세요.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시고 항상 그분들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공연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관객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좋으면 또 재밌으면은 또 지인들을 막 불러서 모객을 해주세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같이 있는 내가 아는 분, 내가 아는 연출가 분이 하는 작품인데 나는 주변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어. 그럼 또 그분들이 또 모으고 이런 게 되게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는 작업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연출가님도 잠깐 박 연출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어떤 공간에 대한 지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공공극장이 강남구가 갖고 있는 공공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가마트 홀은 홀이죠. 극장은 아닙니다. 너무 커요. 예. 홀은 전부 다 뭐냐면 다용도 공간이에요. 홀은 그냥 다용도, 특히 음악회를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맞춰서 되다 보니까 리어 스테이지, 뒤쪽 스테이지 양쪽 포켓도 되게 부족하고 일단 옆으로 벌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옆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이제 시야가 너무 좁은데 사실 공연장이라고 연극을 공연하기에는 높고 좁을수록 좋거든요. 높고 좁을수록 이렇게. 근데 대부분 지을 때 높고 좁게 지으려고 하면 용적률이 안 나오는 거야. 지을 때. 정체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낮춰야 돼. 한 층을 더 넣어서 사무실 공간 더 집어넣지, 입주다 더 집어넣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실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그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을 할 수가 없게 공간을 구성을 해버린 거죠. 하부에서 장치가 올라오거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계 설비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고, 상부에서 파틴이 내려오려면 그 이상 2배, 3배, 1.5배 정도의 높이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이 아닌 거죠. 정식 공연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극장이 아니고 그냥 홀인데, 강남에서 한다면은 사실은 정말 공공극장으로서 주변의 지역민들과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정말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공공극장을 지금 적은 임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 그 안에 연습장들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이 극장을 1년, 제 극단 공연만은 1년에 한두 번 하면 사실 끼기죠. 2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대관을 할 텐데, 그냥 와서 한두 번 하고 떠나는 그런 데한테 대관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여기를 와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아주시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돼서 그게 1년 내내 그렇게 해서 한 달씩 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극장 활용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뭐 관에서도 사실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지원을 만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한정된 예산이나 저희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기초자치재단이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인 금액 지원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이제 지원, 그래서 공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되게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현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강남구 안에서는 되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큰 역할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지금 어찌든 강남에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으신 우리 연출가 선생님이랑 뭐 배우님들도 계시고, 이제 막 진출하신 분도 계시고, 옆 동네에서 지금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아까 최용희 대리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춰서 뛰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 좀 못 드렸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에서 어떤 지원과 또 어떤 역할론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소극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꼭 강남에서만은 아니고 모든 사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접근적인 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왜 강남에서를 계속 좀 생각하게 됐어요. 강남에 뭐가 있는데 다른 지역구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강남만의 힘은 뭘까?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강남이 갖고 있는 거는 럭셔리와 또 이런 럭셔리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럭셔리 매장을 차려도 못 따라가죠. 강남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느낀 거지만 제 느끼기엔 강남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또 강남이 갖고 있는 힘은 대치동 학원가, 그랬을 때 학원가도 입시율이라든지 강남에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교육률이 굉장히 좋고 조건도 좋고 뭐 노량진에도 좀 그렇게 공부하는 곳이 있지만 입시는 아니고 어쨌든 강남이 갖고 있는 그런 학원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봤을 때 굳이 제가 강남에서 무언가를 꼭 해야 되고 또 이런 국가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만 한다면 강남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청소년 PA라고 해가지고 예술 교육들을 학교에 나가서 하고 했었는데 강남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같이 했었어요. 중학생들과 같이 작품도 만들고 예술 활동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교육예술 사실 입시가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느낌은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생 때까지는 사실 그런 문화예술을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고 싶어 하세요. 중고등학교 넘어가서부터는 사실 그런 문화예술을 좀 끊고 입시에만 열중하게 좀 바라시는 성향이 좀 있고 그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의 성향이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좀 저학년부터 혹은 중학생까지는 그런 문화예술을 조금 더 향유하면서 교육예술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컨텐츠 개발, 아까 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연극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더 여기서 극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냥 예술가로서 혹은 저는 그냥 연출가로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강남에서 갖고 있었던 게 원래 SM이라든지 JRP 사업도 여기 있었고 지금은 좀 이사를 갔지만 원래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그 1세대 K-팝을 이끌었던 건 사실 강남이었거든요. 네.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K-팝은 엄청나죠.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고 굳이 꼭 K-팝 극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미 다른 그런 도움에서 많이 콘서트가 열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명동 예술극장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K-팝 극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근데 굳이 해야 된다면 강남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아직도 뭐 싸이의 피네이션 같은 경우도 강남 안에 있고 이런 인프라들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강남이 원래 갖고 있었던 힘인데 꼭 어딘가에 만들어져야 한다면 강남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강남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좀 맞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K-팝 스튜디오 이제 아까 명동예술극장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머리 깎은 건 아닙니다. 너무 분노가 났어. 되게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최영민 선생님 지금 그 올림픽홀에 계시잖아요. 올림픽홀 네, 관련해서 공원에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안에 올림픽홀이 예전에 이제 뭐 신해철 콘서트도 그쪽에서 하고 그 연출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K-팝 같은 어떤 문화라고 대규모 콘서트장을 갖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콘서트홀이 거기도 리모델링 몇 번씩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 그렇게 됐는데 KTNG에서 광진구에 나도 아트 센터 만들고 하면서 사실은 존재감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이 지금 계속 뭐냐면은 K-팝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든다고 하면서 또 계속 지어줘요. 대기업들이 통해서 이게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찾아가는 거죠. 근데 K-팝이라는 게 만들어질 게 사실 기초예술단체에서 움직이고 거기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대기업이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국가가 만들어낸 거 아닌데 어느 순간 K-팝이 됐다면 우후죽순 그거만 우우하고 몰려가요. 피리 부는 사람이 막 있어가지고 애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막 따라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저기 박연출님 되게 말씀하신 공감하고 왜 강남인가라고 했을 때 까놓고 얘기하면 강북이나 대학로에서 볼 수 없는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강남이 지금 현재 K-팝과 패션의 중심은 맞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스튜디오를 하나 지어도 다목적 공간의 스튜디오를 지어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이고 그게 국가시설물이었으면 훨씬 좋았던 공간인 거죠. 그런 공간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다양한 창작 공간을 협업할 수 있는 단체들을 모집해서 들어가서 작업하고 전시와 유통이 그러니까 제작과 유통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그 소극장으로 무조건 배포를 해야 되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걸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지금 소극장에서 제작하는 공연들을 연계를 해서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고 다시 빠져서 이걸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패션의 중심이라면은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저렇게 한 공간을 거기서 패션쇼 전용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코엑스에 있는 홀 빌려가지고 거기 세트 짓는 거나
이미 잘 돼 있고 설치가 잘 돼 있는 곳에 와서 조명 슬롯 이용해가지고 패션쇼장을 만드는 거나 비용은 더 적게 듭니다. 그렇죠? 사실 패션쇼 만들고 가격 세워가는 거 전부 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조명 슬롯부터 해서 그냥 원래 있는 곳에 들어와서 극적 공간에서 그거 하라 그러면은 또 좋아하는 그 디자이너들 꽤 있습니다. 높이가 확보되는 곳을 만들어준다면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도 거기를 스튜디오로 쓸 수 있고 다목적 스튜디오가 2개 내지 3개 정도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그걸 활용하는 예술가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더 특히 또 저는 좀 이렇게 머리가 빠져가는 스타일 여기는 아주 풍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상상을 하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영상을 썼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막 실험할 공간이 없으니까 참 맨날 사장되거든요. 그 아이디어들이. 사실 창작 작업실을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유동되는 공간에서. 정말 가장 긍정적인 모델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격하게 동의하고 사실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지 여기서 파생돼서 돌아가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라는 게 또 네. 강남구가 저기 강남구 구 예산만 해도 사실은 강원도 예산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보다 예산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요. 그 여성가족부 예산의 절반도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되죠. 3분의 1도 안 될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상태에서 이 많은 예술가들을 그냥 너희들에게 떼주기식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강남구만이라도 사실은 다른 예산들 조금 더 문화 쪽에서 더 받아오게 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게 선도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것이 반영되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던 국립극단, 그 극장도 문제가 그 얘기가 이거거든요. 현장 예술인들 의견은 빠지고 항상 그 관에 계신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LG 아트센터가 지금 거기가 역삼역 역삼역에는 LG 아트센터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마곡에 새로 지어가는데 그 건축비만 5천억 이상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LG에서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갖다가 만든다고 정말 제대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LG 아트센터도 사실은 공연을 해봤지만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 LG 아트 되게 좋았던 거 최첨단 시설을 처음에 지어놓고 파테를 몇 개를 수동으로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머리 잘 쓴 거예요. 소리 안 나게 하고 정말 전문가가 탁 잡아서 살짝 하는 그 손맛, 낚시에서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감독님들이 만질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전동으로 바꾼다고 할 때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저는 그걸 왜 그 좋은 시스템을 바꾸냐고. 마찬가지로 LG가 새로 이제 짓겠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부지는 확보가 했을 것이고 그런데 세상에 국립극단에서 국립극장으로 쓰라고 하는 뭐 1100석짜리를 지으라고 하는데 124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용적률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경제성 원리로만 생각하시면은 문화예술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술은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냥 기초예술로서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럼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성이야라고 어느 순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수치화된 것만 보시니까요. 근데 하방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혹은 매일 밤새가면서 그 지역에서 좋은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약하고 장르별 예술가들은 뒷전인 거죠. 이건. 일단 건물부터 지어. 우리 구청장님의 치적이 될 거야. 핵심이죠. 이제 새만금 아트월 인구 25만 명의 도시에 1100석짜리 규모의 극장을 짓습니다. 지어놓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될까요? 1년에 40%밖에 활용을 안 해요. 와, 우리 세금이 막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옛날에 장동민이 여러분의 등록금이 폭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효과인 거죠. 근데 강남은 사실은 만약에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제 회사원에 관련된 어떤 뭐 이런 콘텐츠들은 주제별로 묶어내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쵸,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회사원들이 볼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잘만 계산해서 봐도 강남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가까우면 갑니다. 그리고 그게 회식과 연결되게끔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공연을 보고 회식. 사실 제가 이 전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대기업을 한 15년 다녔는데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보고 옆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왜냐면 이제 기업들은 앞서 나가는 척 해야 되고 이서빌리티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럼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인 것 같고 직원들을 데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긍정적이었고 직원들의 반응도 가장 좋은 회식이긴 했었어요, 사실은. 빨리 끝나잖아. 그쵸. 빨리 끝나니까. 맥주 한 그리고 잔을 빨리 마시고 3차는 서커스에 사고 이제. 아는 사람만 가는. 아는 사람만 가는 서커스에 가서 3차 이제. 그렇죠. 서커스는 몰래 가서 상차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식의 그런 공간들이 이제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참 안타까운 게 똑같은 얘기들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인프라가 아까 그 앞서서 PPT에 있었지만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예. 없는 것 같지만 있고, 그 얘기가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뭔가가 다 있는데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서로 간에 느끼는 이런 결핍이 아닐까 사실 싶어요. 국민들이나 이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직접 예술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결국은 계속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단 뭐 강남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남이 좀 문화예술로서 어쨌든 좀 발전을 하려면 예술자, 창작자들도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고, 저희도 관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협력하는 구조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했는데 단순히 저는 관이 지원만 해주는 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협력 관계가 되면은 보다 긍정적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극장을 찾아가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 이유가 제가 사실 증빙이 된 건 아니지만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매진이 많이 된대요. 극장이 많이 찾고 빈 좌석 거의 없게끔. 근데 그 이유가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된대요. 정책적으로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티켓을 사서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객석을 정말 채워주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게 그렇게 정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아직 그거를 그냥 듣기만 한 거여서 사실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냥 이렇게 돈 지원해주고 홍보해줄게 하고, 홍보해주고 나는 가서 안 보고, 그런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많이 보세요 하는데 우리는 안 볼 거예요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티켓을 사주고 극장 객석을 채워주고 이런 역할이 많아지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럴수록 내가 진짜 보고 와서 홍보해주는 것도 훨씬 더 힘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은 홍보와 지원에 있어서도 훨씬 더 힘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사실 저희의 문화예술에 민낯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재단이라는 게 문화를 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많이 보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저도 이게 직업이 되기 전으로 거슬러 가면 제가 그 연극 뮤지컬 티켓을 얼마나 받는지 1년간의 티켓을 한번 세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봤을 때 2천만 원치를 받더라고요. 와. 그 시절 젊었을 때, 네, 힘이 좋았을 때. 이게 자발적인 그 향유자가 됐을 때는 본인이 찾아서 막 일주일에도 여러 편을 보게 되고 주말마다 찾아가고 평일에도 뛰어가고 하는데, 이게 능동이 되지 않았을 때 좀 어려움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그 향유자들이 좀 능동적으로 저희가 이걸 즐길 수 있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과연 제가 배우로서 뭐를 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뭐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 무언가를 했을 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까 박지현 연출님도 하셨듯이 그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선 배우가 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면, 그 강남에 제가 알기로 17개 뭐 조금 더 많은 그 문화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학교 가서 이제 수련회에 가서 연기 교육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짧은 공연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꽤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후에 혹시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문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육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져지고 그로 인해서 또 부모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도 어떤 건지 와서 보게 되고 그러면은 대체 연극이 무엇인지 연기가 무엇인지 또 관심을 가져주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우연찮게 어떤 치과 의사가 이제 되기 직전에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도 스피치 교육을 해줄 수 있는가? 꽤나 많은 요즘엔 말을 하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직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고충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웅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웅변이 없고 하면 뭔가 어쨌든 안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혹시 구해서 해주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배우가 한데 했을 때 또 관심이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배우들도 참여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꽤나 많은 배우들이 강남에서 움직여요. 에이전시, 기획사, 제작사 그런 배우들을 많이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스피치도 있고 요즘에 또 뮤지컬은 또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악 전공자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그 안에 댄서, 발레, 뭐 재즈 등등 뭐 여러 가지 정말 재주 있는 배우들도 많고 어떤 아티스트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활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지역 구민들의 관심도 끌고 더 이쪽 문화예술에 더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걸 문화센터가 아니라 네. 강남구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네. 뭐 이렇게 단체나 누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강사료가 좀 높게 책정돼요. 좋은 점. 대신에 그거를 내가 직접 다 운영을 하고 보고서까지 써야 되는 어떤 머리 아픈 과정이 있긴 하지만 뭐 욕이 조금 느는 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네, 좀 조금 늙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동안에 이제 저기 낭독 공연을 할 때 저희 연습실에서 이제 계속 하다가 아이들을 지하 연습실을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좀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는데 마침 저희 연습실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청소년 독서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강남 구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데 그런데 마침 어떤 지역 주민께서 애들 여기서 한번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또 했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체고 이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공간을 좀 쓸 수 있겠냐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쓰시라고 쓰시라고 하길래 너무 좋다. 그런데 이 관과의 어떤 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전에 서로 더 양해가 되고 조율이 되면은 공연을 하는 당일날 리허설 시간부터 충분히 우리 단체가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제 구나 관과 관련된 건 이제 민원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주말에 다 열어놓는 공간인데 갑자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못 쓴다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그냥 열어놓으면 안 되겠느냐. 다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말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이 아니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여기에 있어요. 객석은 여기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엄마가 나오래요. 그러면서 엄마 나 지금 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무대를 가로질러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객석에 불을 한번 꺼볼까? 좀 집중되게. 근데 조명이 이렇게 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다가 어떤 공연 장소를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서관, 열린 도서관도 그렇고, 이제 도서관 공간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독서 모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뭐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만들 때, 앞에서 이렇게 간단한 어떤 발표나 공연을 할 때, 그 조명 운영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앞문과 뒷문 정도만 좀 만들어줘도 그런 공간들을 소소하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민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공연이 있다, 어떤 예술 관련된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날은 그 공간을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민원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수가결하게 이렇게 붙어서 이어서 가게 되고, 아까 그 국민들 얘기 중에서 이 도시에서 버스킹이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버스킹이 진행을 하면 소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네네네, 누구에게는 그게 음악이지만 누구에게는 소음이 되는 이런 것들, 누구에게는 좋은 공연의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그냥 독서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말씀, 네네. 저는 이제 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를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일단 그 연극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아마 도서관 같은 데서 꿈나라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좀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개발하는 게 좀 선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강남구가 가장 땅값이 비싼 게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이 많아서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녹지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뭔가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허가를 득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구청이나 뭐 무슨 회관들 아니면 도서관들 이런 공간들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재단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같이 예술가들께서 같이 개발을 해서, 그러면 아까 뭐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광장의 어떤 한 기퉁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을 조금 개발을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찾지 않고 저희 예술가들도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 그게 기획자나 행정가들이 봤을 때 이 공간은 뭐 어떠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하기 힘들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활용도가 좀 재밌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같이 함께 찾아보고, 아니면 뭐 시민들 대상으로 뭐 아까 뭐 말씀들 많이 하신 뭐 엄청난 건물주가 이런 공간을 써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임대가 나가지 않는 데서 뭔가 뭐 무슨 재단에서 뭔가 티켓을 드리고 좀 베네핏을 드리면 어느 뭐 이렇게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서, 뭔가 공간 개발을 조금 먼저 좀 베뉴를 좀 개발하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덧붙여서 너무 좋네요 오늘. 뭐 종로구에는 실제로 독서공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공간이나 어떤 역사적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강남에서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전에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용되면은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안 그래도 연계된 말씀 좀 드리려고 지금 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간을 찾는다라는 거 얘기하면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좀 해야 될 거는 연계되어 있는 하고 이제 참여하시는 시민들하고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제일 편해요. 차라리 어떤 주제를 놓고 아트 프로젝트를 정한다 그랬을 때 이제 야외로 공원을 갖고 간다라고 해서 양재천적에 공원을 갖고 되면 일단 비용이 너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연장에서 만드는 공연보다 어떤 프로젝트보다 3배 정도보다 노동력이 4배 들어요. 발바닥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릉이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거기가 되게 특이한 게 선정릉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는 그 굉장히 역삼동의 그 건물들 숲이 생각보다 거기가 소음이 적게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음악회라든지 어떤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정릉은 아마 문화재관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이라고 돼 있으면 공원은 강남구 공원
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에서도 얘기를 못 듣는 거죠. 한강은 또 한강 한강문화사업본부 하고 있고 다 서울시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선정릉이라든지 어떤 공간들 혹은 지금 건축이 지어지다가 혹은 공실률이 많아지는 건물들이 생겨요. 그런 데를 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그런 버려진 공간에서 어떤 아트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기한을 정해주고 대신에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바빠져요. 왜냐면 24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매니저를 선정해야 되고 기획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그 안에서 자치 안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높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서울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작업을 할 때 그 기획을 했었거든요. 동숭아톨이 폐관되고 지금 문화재단 들어갈 때 그 빈 공간을 다 지하 시설까지 다 활용해서 아트 프로젝트를 올렸거든요. 근데 미친 짓도 했죠, 그때 한번. 24시간 사람들이 거기서 텐트 치고 살고 새벽에는 말해서 목욕조를 하면서 천을 빨고 막 그러면서 있었는데 매일 술 취해가지고 동수 같은 때도 저 구석에서 잠들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아트 프로젝트를 한번 돌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연계하는 게 되게 결속력이 세지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또 서울시에 버려진 공간 뭐 진짜 그 동대문 뒤에 있는 충신동에 있는 시대여관이라는 그 폐건물에 들어가서 아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음악가의 어떤 과도한 음량 높임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난입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런 건 발생하지만 사실 그런 조율들만 잘 해나간다면은 또 사실 강남에서도 재미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코엑스 앞에 광장들 이런 데들로 가면 뭘 채우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사실상 영동시장 내 뭐 이렇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집주인 건물주와 상의를 통해가지고 이거 여기 임대료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조금 더 붐업시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지역 상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아트 프로젝터니까 진짜 술을 못 먹게 했더니 술을 사갖고 들어오시는데 몰래 너무 상당했거든. 물론 그 술을 같이 먹었지만은 하지 말라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술가들이. 그 다음에 찾아오신 클럽처럼 만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극장 자체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르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트 프로젝트를 기획해내고 지역 예술인들과 그거를 협업을 통해서 하고 다음에 또 연계해서 프로젝트 그룹 만들고 해서 진행하면은 강남 문화재단만의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저 선정릉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거기서 뮤지컬을 강남 페스티벌 때 했는데 그때도 민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뮤지컬 너무 즐겁지 않나요? 저 보기에서. 뒤에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선정릉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 아트 쪽에서 해서 만들고 피라미드를 놓고 미디어 아트 하는 경우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조명쇼만 거기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별짓 다 하니까 진짜 선정릉 역사에 대한 딱 그걸로 뮤지컬을 했었는데 되게 재미있었고 완성도도 있었는데 네, 좀 안타까운 기억이 나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영상으로만 네. 2년 전인가 3년 전에 대모산 그 산 중간에 좀 평평한 곳에서 네. 무슨 유령이었는데 음악극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팀이 한다 그래가지고 오준석 PD는 캔터빌리에 얘기해요. 맞아요. 네. 그 유령. 캔터빌리에 그 유령. 그 유령. 근데 산중턱에 이게 사람들이 오나 그러면서 갔는데 의외로 관객들도 많았고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의외의 어떤 효과들이 네, 이렇게 효과가 나면서 좋았어요. 물론 그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죽어나. 죽어나죠. 10년간 공평 폐교로 작업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비라도 오면 큰일 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거기도 각 입구 쪽에 산 입구 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하면 민원은 안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야외 공연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한 가지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요. 문화재단에서 목요예술무대하고 금요 퀴즈 공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딱 국민회관하고 그 극장, 강남시어터. 네, 강남시 딱 두 군데잖아요. 이게
목요일 날 하는 그 문화가 있는 날처럼 좀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 날 강남구민회관에 다 모여가지고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강남구 어디서든지 문화가 있는 날처럼 그날은 뭐 어디 어느 동에 어디 가면은 뭐 공연을 볼 수 있어, 뭐 음악회를 들을 수 있어, 뭐 뮤지컬을 볼 수 있어, 소소하게라도 뭐 어느 도서관에 가면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딱 동네마다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있고 목요일이 되면 목요일이 돼서 저기를 가면은 난 뭔가를 하여튼 즐길 수 있어 라는 그런 게 있어도 근데 사실 구민회관의 목요 예술 무대 요거 봐야지 그래도 그날 저녁 되면 맞다 오늘이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 가는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동네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또 상시로 이렇게 열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겠어요. 클래식이 있는 그 토크 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토크 콘서트 해가지고 그냥 배우들이 와서 클래식 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설명해주고 얘기하고 어떤 작품 띄워놓고 그때 코멘터리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해서 계획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 연극이나 뮤지컬 그 작품을 좀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자꾸 배우들 일자리라던가 뭔가 이런 쪽으로. 아니, 그 작품에 출연하고 있는 작품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홍보예요? 홍보하면서. 오케이. 사실 그 관에서 어떤 홍보를 되게 잘해주는 재단은 없거든요. 각자 팀들이 하고 있지. 사실은 지원센터가 되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 예술인 지원센터 같은 게 좀 구마다 있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 되게 그러면 센터에서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살포해주고 하는 거 그쪽에서 예산을 갖고 해주면 되게 좋은데 사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지. 사실 홍보나 이런 향유자들한테 도달하는 지점을 사실 관이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 부분들은 직접 사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을 좀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저희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 아트 테이블도 하나 이제 컨텐츠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 관에서 해줄 거는 이런 테이블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면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틀어놓고 주무실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실은 이게 되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홍보하고 이것이 틀어놓고 주무시기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뭐 농담이고 사실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도 되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홍보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술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해라.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도 사실은 좀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랑 좀 공간을 찾아주는지 아까 이제 우리 최용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공간을 찾아내고 그런 곳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그룹을 완성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또 고민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폭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오현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또 한 축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 네트워크 내에서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확충. 제일 중요한 예산 확충. 네, 되게 좋은 얘기들인데 저도 많은 숙제를 좀 얻어가는 것 같고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되게 재미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냥 강남에서만 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가이고 행정가라면 어떤 활동을 절대 대학을 못 가시고요. 절대 다른 데로 못 가시고 강남에서만 활동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행을 하면은 좀 강남 구민들과 함께 이런 창작을 할 수 있을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건 아니라서 좀 구태의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어쨌든 그 극장에서 저는 축제 같은 거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연극 축제를 해서 프로 연극인과 뭐 시민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극 축제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 극장 주변에 기획사들이 많아서 정말 어린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길거리에 줄을 막 2열 정도로 많이 봤어요. 서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네. 예, 연예인 많이 봤어요. BTS 같은 분들도 봤어요, 진짜. 그 미용실 오시는 거예요? 네네, 거기 정샘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 동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대학로 나갈 때 하고 시댁 갈 때 아니면 이런 동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저라면 제가 이런 강남구 밖으로 못 나가고 이런 동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된다면 지역 주민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만나던 뭐 카톡이든 뭐 줌이든 뭐든 해가지고 나 이번 주에 남도 공연을 한번 또 해볼까 해. 근데 하기 전에 저기 요즘 뭐 피아노 배우는 애 있나? 그리고 우리 거기 장소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 뭐 한번 쳐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가지고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해. 그리고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남도 공연하고 뭐 이런 마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공연도 보지만 그 전에 뭔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누군가는 나 오늘 시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나와서 시낭독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마을 회의 같은 거. 나 요즘에 뭐 무슨 어디에서 뭐 악취가 나는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 어디다 민원 넣어야 돼? 뭐 이런 것들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공연 앞뒤로 더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 커뮤니티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고. 너무 좋으신 것 같은 게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너무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세곡동에 있는 그 야기 스튜디오라는 이제 음악 스튜디오 겸 살롱 콘서트장 같은 데를 갔었는데 거기서 아마추어 음악가 콩쿠르를 진행을 했대요. 올해 1회로. 그래서 보통 콩쿠르 하면은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스튜디오 뒤편에 따로 나와 있고 아마추어 분들이 완곡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이제 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들이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원하는 이제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관람을 하는 시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기대하겠습니다. 곧 감금되나요? 네, 곧 이제 문 닫으실 겁니다. 네. 이런 활동이 강남구 북부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북부에서 그게 있으려면 뭔가 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면 뭐 상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무슨 그 이제 학적부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는 거 있잖아요. 뭐 봉사 점수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이건 나쁜 실적주의. 이런 무슨 증빙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을 켜고 진짜 달려드는 거죠. 이게 좀 동의하는 게 사실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했지만 네, 아니었구나. 압구정동에 모 클래식 공연장이 그 이제 정말로 학생들의 그런 저변을 위해서 중학교 바로 옆에 그 중학교가 있어서 불러서 공연을 진행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지루한 걸 들어야 하냐 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나 연극도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북부에서는 강남이 이렇게 큰 곳이었군요. 난가 보이게. 근데 또 하나는요. 저희가 동네에서 연극을 이제 계속 남북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연할 때는 기저귀 찬 애기들도 들어오게 해요. 사실은 이제 일반 극장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만 9세 이상, 뭐 12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핸드폰도 닫거라, 늦으면은 극장문 닫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냥 동네에서 마실 다니듯이 이렇게 스리퍼 끌고 이제 슥 들어와가지고 애기 기저귀 갈아주면서 공연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연극을 보고 이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은 커서 분명히 찾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정말 좋은 연주자가 연주하는 걸 일상에서 그런 걸 듣는 이게 경험이 있으면은 중학생이 돼서도 뭐 음악 들을만 하지, 들으면 좋지 뭐 이런 거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험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지루한 걸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기초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갇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둬두시는 네네.
안을 가둬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연극 뮤지컬이랑은 약간 비견한 부분인데요. 아까 노윤정 선생님 축제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그걸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지역민이 있고 그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있고 해요. 그래서 그 축제라는 게 예전에 안산에서는 지역민들 참여하는 큰 축제가 좀 활성화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에서 외부에서 와서 하는 퍼레이드 형태의 축제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제가 잘 몰라요. 아까 예산은 많이 수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 직장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축제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또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럼 또 봉사 점수를 줘서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봉사 점수를 줘도 안 오면 회사마다 요새는 ESG 경영 이러면서 사회공헌이다. 이 참여 역시가 사회공헌이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참여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또 우열을 가리고 거기서 이겼다 졌다 이런 걸 나눴을 때 재미가 있으면 아마 유동인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누군가 보러 또 밖에서 강남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상권도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지역민보다는 그런 쪽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은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직장이 더 오랜 시간을 보고 네. 저는 이제 강남에서 있다라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저런 걸 좀 해보고 두 가지인데 사랑방 예술인들이 같이 공유하는 오피스나 공간들이 만약에 재원을 막 주신다면은 이런 바깥에 이제 이런 카페가 여기 사실 공유 오피스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어서 안에 세미나룸이 있고 그런 데를 운영을 하면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건물마다 있는 옥상에서 열리는 옥상 음악회를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 주간은 옥상 음악회가 이 건물 예를 두산 타워가 있었다면 그 건물에 맥주집이 있지만은 그럼 맥주는 위에서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유명한 집이 지금 없어졌나요? 그 맥주집 오비 건물이 되게 맛있었는데 그지? 을지로요? 을지로 말고 원래 또 여기 강남에도 그 세관 서초군가 세관이요. 강남 그쪽 논현동인가 그쪽에서 옛날에 오비 건물이 있었어요. 두산 건물. 두산. 네. 그래서 그런 맥주집이 있으면 그 건물에서 그 생맥주기를 올려라. 그래서 옥상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상 음악회 했을 때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은 무조건 와도 된다. 대신에 그냥 얼마 참가비만 내면은 맥주는 무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내가 공부하는 공간에 옥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예술 공간이 되는구나를 좀 체험해주게 하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태우시더라도 또 재미있는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남에 있는 건물들마다 다니면서 그 옥상에서의 어떤 예술의 음악회, 예술 아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 보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갑자기 든 질문인데 보통 그런 이 기관이나 이런 데서 레지던시 요새 젊은 예술가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미술이나 이런 공예나 이런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 위주인데 지금 사랑방이 약간 그 연장선상에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연극 뮤지컬 이런 쪽 극장내 레지던시가 만약에 모집이 된다면 그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가둬놓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술가들이 배우가 더 많은 거 제일 싫어해요. 제 생각엔 그 공간에 술을 제공하면 다 먹어요. 에브리데이 파리타임에서 매일 고기를 굽고 있으면은 다 옵니다. 거기 그럼 그릴과 그 알코올 냉장고만 있으면 술만 안 떨어지게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새벽 4시까지 먹고 6시간에 깨웁니다. 또 뛰게 하면 돼요. 그 사이에 술 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그 술과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거기서 그러면 보통 그 개인 작업하시는 미술이나 이런 쪽은 작업을 하고 오픈 스튜디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게 됐을 때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극장 내에서 레지던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연습할 공간을 준다면 아웃풋으로 받을 수 있는 좀 웃기지만 좀 냉정하게 아웃풋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사실은 그래서 그 공간이었던 공간 자체에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빠른 거죠. 근데 그 공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극장에서 연습하는 거 되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폐교 작업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안에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고 바로 밖에 있는 숲에서 공연을 해요. 강원도 평창에서 하는데 부산에서 오고 울산에서 옵니다. 실제로 차 타고. 그걸 보려고 오고 비가 막 오늘처럼 내려요. 그러면 다 공연을 취소하죠. 전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안에 있던 카페, 스튜디오를 갑자기 비 오면 그 사람들이 같이 치워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리허설, 오픈 리허설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면 먼 거리로, 야외 공연이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서 하게 되면은 또 충격은 없고, 워낙 밑에가 시끄러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 건물의 옥상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죠. 대신에 옥상을 뚫기가 어려우니까 안전장치를 다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만 확보되면서 옥상 음악회나 예술은 야외 공연하고 비슷한 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작은 공연들도 거기서 소극장 공연들 이런 것들을 옥상에서 와인을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보는 공연들을 강남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죠. 거기는 공연장이 아니니까. 술 한잔 사실 야외 공연할 때 막걸리 따라 드리고 공연하고 막 그러거든요. 개꿀이 들고 다니면서 따라 드리고 그러면 한 잔씩 하면서 공연 보고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다 그랬던 거잖아요. 막걸리 마시면서 공연했고. 옛날 자꾸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도 호흡을 안 하죠. 내가 늙은지 잘못이죠, 저 근데 괜찮을까요? 그 레지던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층 세대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행운으로 저는 이탈리아에 가서 레지던시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코로나 전에 뽑혀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유럽에서 같이 관리를 했는데 이제 그 이탈리아 움브리아라는 지역에서 한국 사람, 이탈리아 사람 세계 각지에서요. 미국, 프랑스, 영국 그렇게 초청해서 와가지고 한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작품을 같이 개발하고 쉐어하고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눌 수 있고 만약 레지던시가 된다고 하면은 그 타겟층이 그냥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더 해외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젊은 층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 젊은 친구들과 어떻게 또 나눌 수 있고 혹은 또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유명 멘토들을 또 불러와요. 해외 각지에서 좋은 선생님들도 같이 와서 그냥 우리들끼리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멘토링을 같이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음악 장르, 연출가, 배우 같이 와서 피칭 해주고 그때 진짜 그로톱스키라는 극단에 있던 배우가 나와서 같이 해주고 했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탈리아 음악가가 너네 장면에 내 음악 한번 써볼래 하면서 그냥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품 개발을 하고 매일매일 와인 마시고 네. 많이 있고 있어요. 환상적이에요. 그 부산영화제 가시면 AF 아시안 필름 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그게 매해 부산영화제 할 때마다 단편 영화를 찍거든요. 그게 이런 식이에요. 딱 끝나고 부산 영화제 끝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부산을 불러서 거기서 그 전부터 메일을 주고 갔다가 나오면은 감독을 누구누구가 촬영은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신청한 친구들이 다국적 친구들이 이제 연출이 돼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한 내지 두 작품을 만드는데 되게 황당해요. 나중에는 뭐 필리핀 사람이 오늘은 감독을 하다가 요 씨는 저기 방글라데시가 감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서로 영어 쓰다가 한국 사람끼리 영어를 쓰고 있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FA 모델도 잘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레지던시를 다국적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공유해서 같이 만들어내서 나중에 결과 발표까지 같이 하거든요. 근데 매일 술팔이고 어느 치킨집 갈까 이거 하고 있죠.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어디 집 갈래, 어느 순댓국집 갈래 딱. 대신 중심만 잘 잡아주시는 멘토가 계시다면 그냥 술판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네, 본인들이 아웃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술성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결과물을 내고 싶어하고 엄청 치열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운데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색깔 딱 내려고. 희한한 사람들이 모여요. 네. 김관 선생님은 막걸리로 하셨고 여기는 와인으로 하시고 라이스 와인과 와인과 와인 같은 와인입니다. 네, 라이스 와인. 네. 근데 이제 미술이나 이런 거하고 연극은 조금 다르게 준비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서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의견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때까지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미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뭐 작품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정말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여럿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 분명히 술 먹고 싸우는 일도 많을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참아줄 수 있으면은 네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렇죠. 한 가지 의견은 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치이는 게 청년한테 그렇게 치여요. 맞습니다. 벌써 작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청년이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데이트. 네. 아니 그 강남구에 갤러리가 좀 많지 않나요? 네네.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뭐 사진전도 많이 보고 그림도 몇 번 이렇게 보러 갔었는데 혹시 그 공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아까 야외 무대도 말씀하셨고 옥상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20살 때 여기 압구정역에서 사람들 붙잡고 연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죄송한데 제 연기 한번 봐주세요 하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전문가분들도 있었지만 바로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되게 그때는 입시 학원에서 이제 해야 된다 해서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었거든요. 자네 선생이 최무인인가? 분이 그러시나요? 근데 지금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게 갤러리 같은 데를 활용하면은 짧은 단막극 혹은 거기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주제 하나 가지고 짧은 단막극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스스로 뭐 2인극이면 2인극 혼자 뭐 모노로 드라마를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조금 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조명기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생각이시고 사실 이런 네트워킹이 좀 더 저도 이런 자리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게 제가 작년에 만난 갤러리 대표님이 계신데 약간 그 3D랑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메타버스와 이런 것까지 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본인의 갤러리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뭐가 없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꽤 이 정도의 넓은 공간들이 이제 거기는 벽면을 제외하고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독백 버스킹. 네, 독백 그런 거. 버스킹 해서 카페도 괜찮고. 그럼요. 여기만 이 피아노인데 여기 조금만 조명 몇 개 끄고 그래도 여기서도 공연이 가능하니까 재밌게 하죠. 그렇죠. 재밌는 일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을 사실 욕심이 있다면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람이 한 명이라서 올해는 8회로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다 실행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전파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치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되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달라지는 것들도 생기고 또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아주 시작한 건데 너무 오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금 꽉 채웠어요. 그치만 또 그냥 집에 가시기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들 있으시면은 한번 좀 먼저 초반에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게 어떤 예술이 향유 계층과 있고 이제 창작 계층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향유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창작자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을 지원하는 기관이 문화재단이고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재단의 활동들이 예술가들도 활동 확대시키고 그 향유자들이 더 수급이 훨씬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예산 확충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언제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창작자와 향유자를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에게는 계속 착취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화재단에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문화예술 예산을 확충하는 것들이 더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 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 향유자들이 좋은 고퀄리티를 받으려면 분명히 창작자들이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분명히 지원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 선순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현재 부대표님은 뭐 이렇게 그 극단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 다른 분들하고도
가능하면 이제 계속해서 뭔가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고 다른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 더 알게 되면 좋겠는데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도 다 문화재단이나 구청에서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드리고 네네. 했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생각만으로는 이게 축제고 뭐고 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해야 되니까 계속 뭔가 이게 연대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꼭 이런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어쨌든 이 아트 테이블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남구에서 속해 있는 어떤 공연들을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고 네. 또 많은 아티스트 혹은 또 많은 제작자분들이 같이 교류하고 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우리 무언가가 우리 자발적으로 또 생성될 수 있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레지던스, 네. 그 너무 매력적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 그냥 개인적인 본질이 궁금한 거는 네, 그런 게 정말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LG 아트센터가 지금 이사를 가고 남은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좀 이 강남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메인 극장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좋은 퀄리티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극장들이 네, 더 계속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대표할 수 있는 극장들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LG아트 센터가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러게요. 마곡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김건강은 아마 누가 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LG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왠지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왠지 알고 계실 것 같았는데 그죠? 남몰래 인수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이 되고 싶죠. 저는 아까 이제 노현정 선생님 말씀대로 그 혼자 하는 거 말고 연대가 돼야 되는데 도킹이 돼야 되는데 그 한국 연극협회라고 있어요. 그 이제 각 지역별로 네. 네, 서울 연극협회가 있는데 마을 공동체만큼이나 강남구는 강남 지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강남 지부 다 있는데 강남 지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야 극단일도 머리가 깨지는데 그것까지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노현정 선생님께서도 강남 지부가 생기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그 연극, 공연예술 관련된 사람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냥 정말 이렇게 뭐 파티라고 하면 예산이 또 드니까 각자 먹을 거 들고 우리 장소만 예약해주겠다. 니들 회비 얼마씩 내가 여기 모여라. 차라리 그렇게 날짜를 아예 정해주고 그러면은 쭈뼛쭈뼛 오겠죠? 하지만 술을 먹다 보면 또 이제 친해지겠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또 강남 지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몇 명씩 모이는 것도 좋지만 아예 한번 대대적으로 강남구에 살고 있는 연극 뮤지컬 관련자들 다 모이세요. 네. 뭐 그런 아니 공간은 충분히 무료 강당 같은 걸 술만 안 드신다면 거기서 내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찾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공문이나 뭐 공고로 이렇게 이런 공지로는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사실 쉬운 깜방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찾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재단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조금 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모임을 뭐 한번 하고 싶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강당 같은 공간을 한번 뭐 렌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만약에 그런 모임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홍보라던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추후에 다시 얘기하시죠. 일을 해볼까요 이제? 사실 명단은 구할 수 있으니까 강남에 살면은. 저희도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려면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 조사하면 다 나오시는데 저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찾기가. 네. 저만 말씀을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재단이랑 이렇게 예술가 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더 느낀 게 많았던 자리 같고요. 아마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기관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보다는 그 지역민들, 그 지역 청년들, 그런 민원인들과 더 소통하려는 모습을 좀 조금 더 많이 봐왔는데 원론적으로 예술가들이랑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올해 8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좋은 말씀이고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말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은 물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꺼내면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서로 수긍하고 듣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작은 불씨가 돼서 조금씩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